안녕하세요. 조닥TV 별다방 산모기실 산부인과 전문의 조영구입니다. 지난 강의를 들으시고 임상 당뇨의 그런 진단과 또 관리에 대해서 잘 아셨죠? 그래서 혈당 잘 관리하고 있죠. 이번 29번째 강의 주제는 임신 중 요로 감염과 요로 결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로 감염은 요도, 방광, 신장의 여러 개의 감염을 의미합니다. 임산부의 2%에서 8% 정도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로 결석은 여러 개의 작은 돌이 생기는 것으로서 임신 중에 0.2에서 0.8%로 발생하고 비임산부들과 발생률은 비슷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중 요로 감염과 요로 결석은 태아와 산모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조긴통이나 폐혈증 쇼크, 태아 발육지연, 신부전 등을 유발하여서 태아와 산모가 조산을 하거나 미숙아를 태어나게 함으로 인해서 태아의 사망률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성의 요도는 해부학적으로 짧아져 있고 세균이 상존할 수 있는 항분과 질이 가까이기 때문에 요로 감염이 더 잘 걸리게 됩니다. 특별히 임신 중에는 질 분비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로 감염 발생 빈도는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호르몬의 변화, 자궁의 압박, 또 태아 머리의 그런 눌림으로 인해서 방광 용적이 감소되고 요관의 확장이라든지 정체로 인하여서 빈뇨나 또 요로 감염이 더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요관의 그런 눌림은 소변의 정체를 더 유발함으로 인해서 하부 요도의 그런 감염이 상부로 잘 파급이 되어서 상부 요도 감염인 신우신염이 20-30% 정도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광염 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소변을 보실 때 배뇨 시 통증이 생기거나 야간뇨나 빈뇨, 또 긴박뇨가 생기실 수가 있겠고 치골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소변이 탁해지기도 하고 3분의 1에서는 혈뇨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혈뇨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통증이 같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요로 결석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잘 진단하고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질염도 잘 생기게 되고요. 이런 질염이 생기게 되면 소변에 의해서 질 점막이라든지 외음부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가려움증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질염이 있는지 잘 감별하고 또 잘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로 감염의 진단은 임상적인 증상과 소변 검사, 소변에서의 세균의 그런 배양을 통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주된 감염 원인은 대장에 서식하는 이콜라이라고 대장균이 주 원인균이 되게 되겠습니다. 소변에서 백혈구치가 증가하거나 배양 검사에서 세균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증상은 없지만 단순히 소변에서만 백혈구치가 증가되는 무증상성 세균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인에서 흔히 많이 발견이 되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는 임산부가 아닌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에는 특별히 이런 무증상성 세균뇨가 있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임산부들은 이런 신우신염 같은 상부 요로 감염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잘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부 요로 감염인 신우신염이 생기게 되면 발열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른 오한, 외측의 상복부 통증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단순 방광염은 하루 단일 요법이라든지 3일에서 5일간의 항생제 투여로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염이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질염도 같이 치료해 주시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항생제는 보편적 항생제인 세팔레스포린계 항생제를 쓸 수가 있고 이러한 항생제는 태아와 산모에게 안전합니다. 그러나 아미노글루코사이드 같은 항생제는 사용할 때 태아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순 방광염을 넘어서 상부 요로 감염인 신우신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원 치료를 해야 되겠고 7일에서 10일간 충분한 항생제 투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신장에 염증이 생겨서 농양이 생기는 신장 농양을 의심해야 되겠고 이러한 경우는 더욱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와 초음파를 통하여서 진단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충분히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항생제 쓰는 것이 혹시 내성균이 있는지를 잘 감별하여서 내성균이 있는 경우에는
감수성이 있는 그런 항생제를 투여하여야만 증상이 호전되고 치료가 되겠습니다. 요로 감염 증상 외에 혈뇨와 옆구리 통증이 있으면 요로 결석을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데요. 임신 중에는 이러한 증상이 흔히 많이 있고, 또 태아 때문에 신장 조영술이라든지 치료 시에 체외 세척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를 합니다. 진단은 그 소변 검사와 임상 증상, 또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체외 세척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수액 공급을 하고, 또 진통제와 진경제를 통해서 통증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요로 결석이 있는 경우에 한 70에서 80% 정도는 자연적으로 돌이 이렇게 소변과 함께 배출이 되어서 좋아진다고도 합니다. 임신 중에 이러한 요로 결석과 같은 비슷한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충수염이라든지 개실이라든지 태반 조기박리들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로 감염과 요로 결석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항문과 질 주위를 청결하게 잘 유지를 하셔야 되겠고, 대변을 보신 경우에는 대변을 닦을 때 뒤에서 앞으로 닦지 않고 앞에서 뒤로 닦으심으로 인해서 항문이나 질에 있는 세균들이 상부 요로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루에 2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셔야 되겠고,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짠 음식이나 과다한 칼슘 섭취를 피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짠 음식이나 과다한 칼슘 섭취는 요로 결석 및 방광에 자극하는 증상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셋째로 음식을 드실 때 커피나 콜라, 홍차, 그리고 자몽 주스, 칼슘, 매운 음식, 이렇게 탄산음료와 같이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은 가급적 줄이거나 피하시는 것이 방광의 그런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요로 감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진료를 즉시 보시고, 또 요로 감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임신 중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서 2차적으로 상부 요로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산모분들이 흔히 요로 감염과 요로 결석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임신 중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태아와 산모가 건강한 임신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닥TV 별다방 산모교실 산부인과 전문의 조영구였습니다.